만약 제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네.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공룡 러시 2000분의 1의 확률이거든요. 1000분의 1의 가능하지? 저한테는 또 혀가 있습니다. 혀가. 다 있어. 네.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119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섭 작가, 그리고 박가영 아나운서가 오늘 개인적으로 일이 좀 있어서 자리를 비웠고요. 대신해서 오신 미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 너무 몰라가지고 배우고 싶기도 하고 또 양기 네네. 품으려고 5분이나 계시네요 여기.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니 왜 그 개인 방송 역사 방송 아니었어요? 박지훈 변호사랑 썬킴 형이랑 같이 김 아저씨한테 배우셨으면 그래도. 근데 다 그냥 흐른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재원 쌤은 좀 다르신가 오늘 한번. 제가요? 네. 아, 죄송한데 저는 개인사도 다 기억하기가 힘드신 연대라 이 역사까지 기억하시기는 아, 예. 네, 선생님도 저 좀 아시잖아요. 아, 예, 시간도 그럼요. 잘 네. 기억 못하고 어렵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가 기황후입니다. 네. 기황후여가지고 맞춤으로. 맞춤으로. 예. 옷도 그럼 맞춤. 제가 그래서 황후라는 얘기 듣고 조금 오늘 화려하게 입고 왔거든요. 아, 네네. 좋네요. 오버센스의 전형을 보여드리겠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별로 충격은 없어요. 이런 색깔은 없었을 거고요. 예. 교수님 진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까. 네. 재원 쌤 오늘 그 안경 끼고 보니까 노승희 아나운서 좀 닮았어요. 뭐 화를 내서 그러죠. 근데 여자분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까지 없어. 예. 그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 때마다 한 번씩 하죠. 그렇죠. 네. 이번에도 1위는 역시 모두의 예상대로 이순신 장군이 꼽혔습니다. 그 한국갤럽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만 13세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14%로 1위, 2위는 세종대왕이 10%. 3위가 놀랍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7%로 3위, 4위가 4.5%를 차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놀랍네요. 예, 세종대왕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 그 밑으로는 좀 충격적이네요. 역대 대통령 그 호감도 조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네. 뭐다 뒤섞이다 보니까 네. 예, 고정층이 네.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부동의 1위는 이순신 장군 아니겠습니까? 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1, 2위 딱 보면 광화문이잖아요. 광화문. 익숙한 거죠. 그러네요. 두 분 다 광화문에 광화문에 계시잖아요. 동상이 있죠. 네네네네. 아. 가장 익숙한 사람을 고르는 경우가 당연히 많고 그다음에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네. 이순신 장군, 이순신 혹은 세종은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네. 컨텐츠에서도 그렇고 네. 광화문에서도 그렇고 음.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실제로 업적이 또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업적들을 이뤄내신 분들이고요. 네네네. 근데 뭐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각자 다 엄청 다양할 수 있는데 네. 뭐 이 두 분의 인물이 네. 이렇게 압도적인 표를 얻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다양한 사람들이 골고루 투표가 이루어지는 게 역사를 지금 뭐 가르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사실 또 바람직한 왜냐면 모습이거든요. 이 한반도 역사에 그 존경받아 마땅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많습니다. 있으니까. 네네네. 네, 모두가 다 이렇게 골고루 지지받고 사랑받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네네네. 역사학자로서 충분히 가질 네네.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김재원 역사학자님께 1위를 골라달라고 하면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런 걸 수업 시간에 많이 해요. 많이 할 때 네. 저는 늘 똑같은 인물을 고릅니다. 누구죠? 저희 할아버지를 이야기해요. 저는. 그리고 그리고 저는 그 본인의 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가운데서 존경할 만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역사학의 네. 하나의 그 방향이기도 하고 네. 저는 할아버지가 살아온 길을 존경합니다. 일본인 집에서 일식을 먹으면 잘했던 더부살이 진짜 힘들거든요. 존경받아 마땅하죠. 나베를 먹으면서 잡았던 긴떡강의 후예군. 혼돈이 존경하고 있어요. 긴떡강의 후예군 역시. 일제 시대를 이겨내고 네. 전쟁도 겪어내시고 그 이후에도
가난한 어떤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네. 나름대로 6남매 키워가시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또 성과를 거두신 분이라는 거. 네. 뭐, 알겠습니다. 뭐 피해가는 답변 잘들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도 비슷한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영웅서사의 주인공이 존경받는 거는 주로 이제 소수민족이나 피압박 민족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심리적 이순신이라고 기저가 하는 있군요. 네. 존재가 피압박 국난의 위기 그렇죠. 속에서 국난 네. 위기 극복이라는 무쌍을 찍은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의 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아니면 제퍼슨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그것과는 좀 다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 전 선생님처럼 존경이라든가 네. 전체적인 인격적인 걸 먼저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과정을 보는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나 우리의 집단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 맞아요. 네. 극복해야 돼. 그것을 나가서 마지막엔 이제 돌아가시는. 네. 2024년 대한민국은 네.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이후는 이런 어떤 국난 극복의 서사 네. 이외에도 많아요. 네.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인물들도 많고 음. 꼭 이렇게 방금 이제 어. 오창수 작가 얘기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무쌍의 어떤 그런 것들만 네. 우리가 존경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네. 시절은 넘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2위가 세종대왕이니까 네. 네, 뭐 여러 가지로 열어놓을 수 있는 사실 그 이순신 장군은 난세의 영웅이고 네네네. 그리고 세종대왕은 치세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만년일이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네네네. 거에는 또 의미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유튜브를 돌리다가 봤는데 전 세계 국방력 순위 이런 걸 따져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뭐 5위, 4위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럼요. 네,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한 10위까지 봤을 때 네.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가 대부분이고 식민지였던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나라예요. 굉장히 굉장히 놀라운 이상한 나라예요. 거죠. 아,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미국, 네. 뭐 독일, 이탈리아, 일본 다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네. 근데 거기서 식민지였던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아. 지금 뭐 G7 들어가니 많이 그런 얘기 저번 정권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뭐 네. 이번 정권 때 많이 사라졌지만 네. 100년 전에 식민지였던 나라입니다. 네. 그것도 한 36년을 네. 그랬었던 나라가 지금 어떤 지금 당장 지금 정권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냥 딱 놓고 봤을 때 100년 전에 열강이라고 불렸었던 이들과 그런 나라들과 네. 어깨를 견주고 있다는 건 네. 어마어마한 성과 이뤄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떤 좀 역사의 트라우마가 많잖아요. 한국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벗어 던질 때는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 무력 네. 그 도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책을 가진 이휘소 박사 어떻습니까? 이휘소. 그게 약간 그게 가짜 역사랑 섞여 있어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뭐 한번 다루죠 뭐. 아, 예, 예. 누나 세대 때 이휘소 박사 많이 들어봤죠? 처음 들으시는 소설 속에 맞습니다. 어떤 소설인지 기억나세요? 무궁화. 맞아요.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누나가 저 정도 알면 전 국민 대부분이 알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 제가 왜 하냐면 첫 장인가에 나와요. 뭐 거의 첫 번째 맞습니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나오는 그 뭐냐 북악스카웨이. 허벅지에 그걸 넣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허벅지요. 허벅지에 마이크로필름을 넣어서 네네. 거기서 이제 핵에 그건 거짓말이고 가짜가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코끼리상 안에 노라dim 넣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희 물리과에 그 직접 제자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라고. 근데 워낙 거품이 심하지만 네. 존경할 만한 그럼요. 예. 거품을 빼도 존경할 만한 사람. 아니 어차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소설이니까요. 소설이죠. 네. 소설을 가지고 또 역사적 사실과 너무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는 건 좀 맞아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상상의 영역이니까요. 그럼요. 네,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재원 쌤이 MBC 라디오 주말 고정 게스트가 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테이는 가수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굿모닝 DJ도 오래 하셔가지고. 네, 굿모닝 FM의 테이입니다. 네. 예. 국인 한기를 안기고.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라는 코너를 맡아서 주말 예, 토요일 예. 일요일 진행을 하신다고요. 네네네네. 본인이 진행을 해요?
아니 셋이랑 같이. 셋이. 아. 근데 이 코너만큼은 이제 재원 쌤이 진행을 하시는 거죠. 어. 와 선생님 축하해. 네. 근데 그럼 다들 하시는 거 저도 그냥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우리는 하는데 네가 하는 건 좀 원래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런가요? 저 같은 놈이 맡아서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MBC에 누를 끼쳤네요 제가. 괜찮아요. 8월이면 다 교체될 거예요. 근데 전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을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M장에 오신다고 해서 네. 알았거든요.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유명한 분 아니요 아닙니다. 아 원래 유명한 사람. 원래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아마 더 유명해질 거고요.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예.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표절 아닙니까? 어차피 MBC 거라 자기 복제 자기 복제. 네, 다 돌렸으니까 된 거죠. 예. 우와. SBS 거 뺏긴 거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들을게요. 주말 또 주말에 또 귀를 또 즐겁게 해줘.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또 재원 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교수님도 그렇고 미셸님도 그렇고 라디오를 또 들으면서 자랐던 라디오 맞아요. 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라디오를 출연한다는 거에 뭐 어떤 약간 낭만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 많이 있어요. 또 또 MBC 라디오만 딱 틀어놨었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별이 빛나는 밤에 듣고 자랐고 그렇죠.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자, 이 그 특별함이 좀 있어요. 라디오 나갈 때마다 다른 데랑은 오히려 TV 방송보다 더 약간 낭만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도 좀 있고 친근하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창석 씨랑 저랑은 또 팟캐스트에서 커왔기 때문에 더 이제 오디오 플랫폼이나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애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니까 네. 그 학생들한테 음. 일단 라디오 듣는 친구는 아무도 없고요. 그렇죠. 아무도 없죠. 네, 지금 어. 20대들 아무도 네. 없고 팟캐스트를 얘기하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그렇죠. 아예 몰라요. 그 네. 플랫폼 아예 자체를 개념 모르더라고요. 자체가 없죠. 예. 굉장히 좀 낯설어 하더라고요. 근데 오디오 플랫폼이라는 거 자체가. 근데 그게 정말 빠르게 이게 오디오 미디어 환경이 변한 게 팟캐스트가 한참 핫했던 때가 한 7, 8년 전, 10년 맞아요. 전이거든요. 맞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럼 요즘 친구들은 음악은 뭘로 듣는 거예요? 유튜브. 다 유튜브. 음악을 아직도 라디오로 들으세요? 저는 그냥 아니 근데 너무 오래된 분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걸 대상호 선생님인데 혹시 단판 라디오 아니에요. AM 들으세요? 아니 선생님은 오빠십니다. 분명히. 누님이 제 입안에서 진짜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러니까 다이오드 전축, 누나 전축. 전진공간 조립반 전축. 고장나면 직접 그렇지. 납땜하신다고.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라디오 한 번씩 만들었잖아요. 맞아 인두 사와가지고 네. 납으로 했었습니다. 납 녹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애들 음악을 뭘로 듣느냐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죠. 낯서네요. 아 예. 유튜브로 그걸 들어요? 유튜브 또는 유튜브 뮤직 어플을 따로. 그런 거지. 네. 유튜브를 보는 거지. 맞긴 듣는구나, 하는데. 듣기도 하는구나. 듣는 얘기도 한데.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토크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주제 미리 말씀드렸죠. 기황우입니다. 오늘 광고 들으시고 본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였고 2023년에도 압도적 판매 1위를 하면서 이제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시험과 특허 성분으로 인증받아 만든 캐라셀 패치입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 끝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 흘러내리고 묻고 관리하다 귀찮아서 포기하는데 캐라셀 패치는 붙이는데 5초만 투자하시고 8시간 집중 케어 받아보시면 됩니다.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역사 뇌피셜 그놈 입력해 주시면 6월 30일 이번 달 말까지 캐라셀 풋크림 증정해드립니다. 네, 캐라셀 패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러닝을 참 즐기고 있는데 거의 매일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캐라셀 패치 없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새끼발톱 없으면 아무래도 지지가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좀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러닝 하기 전에 캐라셀 패치로 이 새끼발톱이 문제가 좀 많았는데 치료하고 하니까 너무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발톱뿐만이 아니라 손톱에도 문제가 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사 활동을 좀 많이 하신다거나 뭐 이러면 가사 일 많이 하고 이러시면 이 손톱이 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분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 선물로도 너무 좋아요. 캐라셀 패치.
이 캐라셀이라는 브랜드는 이미 누나도 아시죠? 저 예. 쓰고 있어요. 어. 근데 패치가 나왔다는 거 오늘 와서 알았는데 네. 이거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정말로 그게 좀 몇 번에 한 번씩 계속 발라줘야 되거든요. 네, 또, 지워지니까. 묻고 해서 그거 좀 불편하다 했는데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캐라셀 패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험 장터로 상담하시면서 중복된 보험을 정리해서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상담 결과 보험료는 기존에 38만 8,343원 내고 계셨던 분이 리모델링 후에 19만 8,180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면서 자, 19만 163원 보험료 절감을 하게 되어도 자, 보장은 기존 보험에서는 중증 질환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었지만 리모델링 후에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보장도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제 가능한 게 바로 보험 장터입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 장터 아이디 JK6003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게 보험료는 반토막이 났는데 훨씬 싸졌는데 보장은 늘어났어요.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보험이라는 게 내 보험 같지만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닌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 반대로 너무 좋은 보험인데 내가 요즘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정리하려고 했었던 경우에도 정리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는 부담되시더라도 꼭 계속 이 보험료를 붓는 게 낫습니다라고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새 보험 가입하실 때도 보험 장터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44-5788 1544-5788 보험 장터였습니다. 브레인슬립 베개는 특허받은 독자 레이어 기술로 어느 자세로 누워도 편안합니다. 경도가 서로 다른 7개의 부위로 나뉘어진 브레인슬립 베개는 중앙은 푹신하고 양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머리가 주로 중앙에 웃고 옆으로 돌아 누우면 가장자리가 머리에 위치하는 것에 착안해서 이렇게 설계됐습니다. 자세별로 필요한 경도를 고려했기 때문에 바로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몸을 뒤척여도 목과 어깨가 항상 편안합니다. 더 이상 피로와 통증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브레인슬립 베개로 이제 상쾌한 아침 맞이해보세요. 이거 게스트한테 안 줍니까? 이게 게스트한테 주기에는요. 네. 가격대가 좀 있어요. 이거 첫 광고 들어왔을 때 네. 제가 내돈내산해가지고 저 벌써 2-3개월째 쓰는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이게 베개예요? 네, 시원해요. 이제 커버 씌우면 되는데 커버 있어요.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저는 제가 껴안고 자려고 하나 더 샀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양이가 지금 차지해가지고 계속 아쿠가 여기서 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려동물이 이거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고양이 밑에 시원하죠. 네. 고양이들도 시원한 데서 자거든요. 그 소재가 뭔데요? 이게 코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와. 특허 소재고요. 이코어라고. 예. 네, 코어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안에가 딱 통기성이 너무 좋습니다. 세척하기도 너무 편하고요. 선생님 오시견 없으세요? 선생님 저는 아직 40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흔인데 저희가 40이라고요. 저 어깨가 너무 아파서 못 하고 이거 사야겠다. 되게 좋아 보여. 이 베개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나이 먹을수록 중요한 게 베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가격대가 좀 있더라도 자, 베개는 돈 안 아끼고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 자, 그리고 내가 진짜 좋은 베개 한번 써봐야겠다. 근데 어떤 베개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브레인 슬립이 선택입니다. 자, 브레인 슬립 베개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주제 기황후 어떤 이야기부터 해주실 건가요? 일단 제목부터 공개해 주세요. 네. 제목이 뭐죠? 공녀에서 황후로 기황후의 이제 파란만장입니다. 아. 아주 파란만장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화도 되고 영화화도 되고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라마화 그렇죠. 하지만 네. 뭐 컨셉으로 잡고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또 되게 화려했다는 기억이 나요. 맞아요. 보진 옷도 않았는데, 네네. 엄청 화려했었고. 그 주진모 딱 그 둘 기억나. 주진모 씨가 거기 나왔어요? 나와요. 네. 오. 저도 드라마에 보지는 않았지만 그 둘이 나왔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 방영이 됐을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 기황후라는 인물을 어떻게 볼 거냐. 네.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기황후라고 딱 하면은 뭔가 이미지랄까요? 네. 표독스러운 악녀. 오. 그런 표독스러운 느낌? 악녀. 네. 또 뭐 다르게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드라마로 보고 그냥 그 이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 욕망. 엄청 들끓었던 여자. 이게 실제로는 원나라 황제의 혈통을 바꿔놓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유목민들이 그렇게 쉽게 혈통을 내주지 않는데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유일하게 바꾼 사람이기도 하고 네. 이게 기양후 드라마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논란이 됐던 건 아직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네. 기왕후라 그러면 일단 기실가가 어. 이제 고려에 끼쳤던 어떤 해악들이나 기주봉 씨. 네, 기주봉 씨, 진짜 기국서 기왕 씨. 씨가 무슨 뭐 기국서 해악을 씨. 끼치셨나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기씨 일가라고 하니까. 네네네. 이성용 같은 씨. 혈통 아니죠? 이성용 씨. 근데 아마 다 만약에 그 기실을 산 게 아니라면 네. 거기 그 혈통이에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일본은 기시다. 기실 같은 혈통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실하는 게 다르고요. 네, 아무튼 이 가수 길. 아니요 길.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 그 오창석 작가 얘기한 것처럼 표독스럽고 네. 욕심 많고 이제 이렇게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그렸는데 네. 이 드라마는 이제 방금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인생 역전의 어떤 아이콘 네. 느낌으로 그다음에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네. 그다음에 혹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고려인들이 나쁜 것만의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네. 뭔가 그래도 고려 출신의 원나라 황후 네. 뭐 이런 걸 느꼈던 것처럼 이렇게 좀 그렸어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민족사적 입장에서 땡땡치고 네. 민족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그려지기 힘든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랬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냥 한 여성으로만 딱 놓고 보면 네.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건 인정입니다, 저도. 네. 네. 인생 역전의 아이콘이에요. 네. 역사의 한 획을 그었잖아요. 네. 한 종족의 역사를 네.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난년. 어. 오늘 좀 네. 그렇죠. 그렇죠. 방송이 좀 네. 값싸지기 시작하네요. 가장 빠르게 와닿게 만들었습니다. 더블 N이라고 합시다. 더블 N. 더블 N. 더블 N. 난년. 네. 정치 네. 뛰어난 정치 오, 수완.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 민족사적 어떤 그런 네.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를 버리고 인물을 평가하는 게 대중적으로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선생님이 교수님이 말씀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냥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성이 나대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아직까지도 한민족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민족사 중심의 서사에 우리는 익숙해요.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써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시 일가에 아까 말했었던 이제 결과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네. 악행들, 네. 고려에게 나쁜 해악을 끼쳤다고 느껴지는 네. 서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한 그 여성 개인으로 바라보기는 네. 아직은 한국 사회가 준비는 좀 덜 됐다. 음. 근데 오늘은 그럼에도 음. 천천히 한번 봐보자라는 네.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컨텐츠, 역사 컨텐츠를 올리는데 가장 반응이 좋은 게 고려 역사예요. 예. 그렇죠. 고려 역사고 흥미롭죠. 여성 인물입니다. 예, 그런가요? 여성 인물들이 반응이 좋죠. 왜냐면 여성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제로 선정할 만큼의 뭔가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뭔가 자극적인 스토리가 꼭 있거든. 자극적인 거라기보다는 일단 뭐 시작부터 얘기하고 가면 일단 진짜 예뻤을 겁니다. 추정 기록. 당시 시대 기준으로 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시대적 특징의 어떤 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기본적인 본바탕은 비슷해요. 균형. 균형 네. 미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기 절대 때문에 불변의 진리라는 게 있다. 네. 지금 봐도 이쁠 거예요. 존예였다. 네, 예뻤을 겁니다. 왜냐? 공료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공료 출신인데 황후가 됐다. 네. 이거는 다른 걸로는 사실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지금을 치면은 이제 햄버거집 알바하던 정우성 같은 느낌. 그 정도 되겠죠. 네.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황제가 지나가다 봤을 거 아니에요. 어. 얼마나 많은 어. 궁 안에 여성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딱 집은 거예요. 단연코 뛰어난 미모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면 힘듭니다. 롯데리아 남상미. 롯데리아 남성미. 그런 그런 느낌? 막
막 축구장에 되게 많은 중에 뭐 그렇지, 미라 카메라, 이렇게 예, 딱, 한 명 딱 예. 찍는 그런 그러자 거겠지. 수만 명의 관중이 있는데 카메라 감독님이 딱 찍으시는 몇몇 맞아. 분들이 그- 있잖아요. 그거는 그죠. 압도적인 무엇인가 있을 때 딱 찍거든요. 남상미 씨가 한양대 앞에 롯데리아였거든요. 네. 저 세종대인데 거기 가서 먹었습니다. 아 인정 갈만하지. 같은 세대였어요? 갈만해. 같은 세대였어요. 야. 저 대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그 소문이 세종대까지 왔어요. 실제구나. 건대 앞에 롯데리아에 진짜 존예 보스가 있다. 아. 그래가지고 우리 갔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 한번 갔는데 줄 서 있더라고. 그 정도일 겁니다. 음. 그 정도일 거예요. 어. 그 그럼 정도 한양대, 건대, 세종대 남학생들은 다 거기가 있었습니다. 2호선 라인. 잠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드리면 그 덕양구 출신 덕양구 본관이 덕양구. 여기에요? 여기 바로 옆에? 예, 여기 바로. 어. 본관이 행주라고 돼 있거든요. 행주. 아. 네, 여기 아마 덕양구 행주동일 거고 아빠는 기자오 이름이 기자오입니다. 기자오. 그다음에 무야호 같은 느낌. 기야호? 기자오. 기자호. 기자오. 기자오. 기자오고요. 아들들이 많아요. 5 아들이 있었고 근데 첫째인 기식은 좀 빨리 죽었다고 하고 사실상의 첫째 노릇은 기철. 우리가 공민왕편에서 다뤘습니다. 아주 공연할 때 죽었다. 네, 아주 악행이 심각했던 기철, 기원, 기주, 기륜 이렇게 5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막내 딸입니다. 이름은 남아있지 않아요. 네. 아, 기땡땡이구나. 네, 기땡땡입니다. 기땡땡. 아. 기땡땡이고 일단 오늘은 편의상 황후가 되기 전부터 일단 기왕으로 부르겠습니다. 아, 예. 네, 이름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뭐 기씨 누구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기왕으로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일단 황후예요. 원나라 순제의 황후입니다. 황후였고요. 훗날 이제 나중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원나라가 명나라한테 쫓겨가지고 북원으로 쪼그라들어요. 그 북원의 황제의 엄마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일단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게다가 본인이 고려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와서 황태자비로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후로 북원은 황후가 본인도 고려 사람이고 네. 황태자비도 고려인이에요. 그렇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겠지만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은 그런 경우가 요때 말고는 없어요. 절대로 다른 종족, 다른 민족을 황후 자리에 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네. 이런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고려 특히나 한 나라에서 이렇게 황후 자리를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티무르도 그 혈통을 못 넘었어요. 몽고의 혈통을.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못 됐어요. 티무르 같은 그 아마 무력으로는 세계 최고의 네. 사람도 네. 이 그래서 기왕후가 대단한 거예요. 진짜 특이한 사람이에요. 정말 특이한 사람이고요. 저번에 이제 그 저희가 고려 시대 이 무렵을 한번 여러 번 다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충선왕 같은 경우에는 쿠빌라이의 외손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려 왕이 되는 사람들은 원나라 황실의 부르마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 국왕의 권위는 원나라 황실과의 관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높습니다. 고려 국왕의 권위가. 네. 그런데 고려인으로서 네. 고려 국왕의 권위를 뛰어넘었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면 네. 기왕후. 기왕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녀의 이야기부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게 뭐 공녀로 끌려갔다가 이쁘니까 됐겠지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공녀는 그런 존재가 일단 아닙니다. 네. 공녀는 처음부터 굉장히 하찮은 원나라 입장에서는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매우 낮은 신분이죠. 아주 매우 낮은 신분이고 처음에는 그 낮은 신분에서 데리고 가요. 낮은 신분에서 데리고 갑니다. 이게 근데 숫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숫자가 처음에 갈 때부터 한 80년 동안 가거든요. 네. 매년 한 번 갈 때마다 1년에 2번 갈 때도 있고 네. 2년에 한 번 꼴로 갈 때도 있고 한데 다 합쳐 보면 2,00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넘어갔네요. 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끌려가는 네. 이게 네. 특별관청까지 만들어서 끌고 가요 일단. 어. 근데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려고 하죠.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끌려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어요. 일단 처녀, 네. 아, 징발 기준이 네. 처녀. 동녀절미자라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네.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그럼 각 데리고 가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그 공여를 네.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 남송 송나라가 망하잖아요. 네. 그 남송에 있는 군사들을 위로하려고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거절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원나라에 있는 고위 관료들 네. 그 첩으로? 밑에 아니에요. 일하는 그렇죠. 무수리 같은. 네 사람으로 이렇게 간단 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중에 네. 고위 관료로 가서 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눈에 띄어서 네. 이쁨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네. 간택되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소문이 납니다. 어. 소문이 나요. 네. 원나라 가서 성공한 공녀가 있대. 라고 소문이 나요. 네. 그러면 가려고 합니다. 그죠. 이제 자기도 그 뒤를 따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런데 아마도 그 전체 2,000명이라 그랬죠. 네. 2,000명 중에 이런 거를 성공 사례라고 말하기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고위 관료의 눈에 띄어가지고 좀 뭔가 좀 대접을 받는 네. 사람으로까지 키워진 경우는 카운팅을 해보면 40-50명이 채 안 돼요. 2,000명 중에. 하지만 나도 그 40-50명 중에 하나가 될 수 될 있다. 수 있다고 네. 꿈꾸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분위기상 가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거기 2,000명 중에 40-50명이면 1,950명은 사실상 굉장히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행하는 게 조혼입니다. 조혼. 그러니까요. 그 얘기 여쭤보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일찍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찍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켜버렸다. 네. 그래서 생긴 문화가 좋은 문화였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13살. 네. 그게 이때 기록 고려사에 적혀져 있는 거로는 고려에서 이제 공녀로 뽑히면 온 가족이 모여서 밤낮으로 울고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네. 가족이 이제 성문에서 작별할 때는 서로 옷자락을 붙들어 엎어져서 길을 막았다. 비통함과 분함을 이기지 못해 우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었고 목매 죽는 사람, 실신하는 사람, 피눈물 흘린 사람들도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공 사례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몇몇은 네.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기황후인 겁니다. 네. 아 이게 일단 근데 네. 고려에서도 신분이 낮은 집안의 처자들만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달라져요. 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런 신분이 가요. 네. 그런데 그 중에 계속 이거를 좀 문제될까봐 성공 사례라고 땡땡 치겠습니다. 이거 땡땡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여기서 뭔가 하여튼 그 안에서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는 관직은 아닙니다. 네. 그 높은 관직의 한 첩 정도로 그러니까 출세 가서 사례라고 하죠. 출세 사례. 출세 사례가 생기게 되면 고려에서도 높은 신분의 사람들도 우리도 가면 뭐 되는 거 아니야? 살짝 배팅을 해보고 싶은 배팅을 해보고 욕심을 싶은. 네. 특히 이제 기자오 같은 네. 기왕후의 아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음소로 진출한 사람이긴 했지만 관직자예요. 관직자의 딸인데 간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존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배팅 한번 해보는 거죠. 리스크가 크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 난 한번 여기에 어차피 여기 고려에 남아봐야 그냥 그래. 평범한 관료의 딸로 사느니 내 인생 배팅 한번 걸어보겠다. 어린 나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가시겠어요? 저는 한번 가보고. 아 정말요? 네. 배팅이 죄송한데 저 누나의 지금 입장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누나는 지금 현실만 타파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배팅이라도 할 기세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처녀만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본인은 네. 못 가는. 그럼 저 누나는 40년 전에 이미 실패거든요. 10년 전. 40년 전에 실패면 너무 이른 거 아닙니까? 네. 아, 조혼하셨어요? 40년, 한 30년, 30년. 조금 감별 되나요? 이게 아마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을 미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네.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출처를 밝혀달라 그러셔서 박경자 선생님의 공료 출신 고려 여인들의 삶이라는 논문을 보면 이게 몽골에서 여성의 지위가 이게 고려에서의 여성에서의 지위보다 느낌이 달라요. 조금
높아요. 아, 더 높구나. 일단 쿠릴타이 이런 데도 여성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네. 몽골은.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00명 중에 한 40~50명 되는 케이스가 몽골에서 나름대로 출세를 해서 누리는 삶이라는 게 네. 이게 고려에서 성공한 여성의 삶보다 더 윤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려에서의 높은 좀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배팅해볼 만한 거죠. 그리고 지금 원나라는요, 여러분, 전 세계의 압도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 이게 아시아에서만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네, 전 세계 최고의 제국이에요. 거기에 높은 관직자의 좀 나름대로 좀 애첩 정도다라고 네. 하면 누릴 수 있는 게 꽤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러면 배팅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이런 비유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뭐 신분 상승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 배우 누구 옛날에 니콜라스 케이지랑 네. 결혼한 그 사람만 해도 엄청 막 인기가 많았었어요. 뉴스화되고. 순위.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 지금도 뭐 미국이 뭐 어쨌든 우리보단 잘 사는 나라니까 약간 여기서는 신분 상승까지 간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한번 그 당시에 살았으면 가볼만 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가서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아니요, 되게 자신 있게 해볼게요. 자신 열심히 있으니까. 자신 해보겠습니다. 있으니까. 미모에 자신이 좀 있으시군요. 예. 아무튼 근데 가면은 고생이 엄청난 고생이에요. 일단 뭐 언어야 당연히 이제 뭔가 습득을 하고 갔겠지만 공료로 가가지고 기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황궁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중매를 서준 사람, 여기서 중매라고 그러면 표현하긴 그렇고 다리를 놔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고려 사람이에요. 네. 왜 여기서 고려 사람이 등장하냐? 환관 중에도 저희가 그 환관 편에서도 했습니다. 네. 네. 환관들 중에도 고려 출신으로 성공한 환관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 눈에 띄면 공료로 뽑혀서 황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왕후는 그렇게 황궁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아, 네. 눈에 띄었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뇌물을 먹이지 않았을까? 뇌물을 먹였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환관입니다. 제가 환관이에요. 근데 공녀들 중에 누군가를 이렇게 자기가 해가지고 황궁에 심는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메리트지. 네. 자기 세력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돈 먹은 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을까. 돈 말고 다른 걸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이잖아. 환관이잖아. 뭘 배우신 겁니까? 이때 황관은 고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없는 사람 취급을 했네요.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소지자. 소지자예요. 할 수는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런데 그렇죠. 아마도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무엇인가를 그렇죠. 노렸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기왕후한테 배팅을 할 때 기왕후 아니더라도 누군가한테 배팅을 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배팅을 했겠죠. 그렇죠. 나의 사람을 심는데 사람 추천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게 네. 결국 내 얼굴이거든. 그렇죠. 내 기왕후의 얼굴 봤을 때 심었을 때 얘는 분명히 먹힌다라는 확신이 그럼요. 있었을 것이다. 명확했을 겁니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러면 원나라로 가기 전에 왜 고려 조정에게 먼저 눈에 띄지 않았을까? 나도 그게 어. 궁금했어. 이렇게 예뻤으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일단 기왕후에 관련된 그 기록은 네. 일단 고려 사회는 거의 없습니다. 고려 사회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원사에 있는 이야기고 고려사에 적혀져 있는 사람은 다 기철이에요. 기철. 기철과 기황후의 오빠들 이야기가 적혀져 있지. 왜 고려 쪽에서는 먼저 데리고 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에 띄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린 나이에 갔을 거예요. 어린 네. 나이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이때 이미 그 순제는 즉위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순제에 네. 대해서는 뒤에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순제에 차시증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차 내리. 네. 이때 총애를 얻습니다. 이거 자체가 음. 차 따라주다가 차 총애를 이렇게 입었다. 타고 근데 차가 맛있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어. 교양이 풍부하고 어. 말 그렇죠. 솜씨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뭐 네. 이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원사는 일단 명나라 때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원나라의 역사서예요. 그런데 기왕후에 대한 게 다 악평이에요. 다 악평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품은 있었다고. 그리고 그리고 뭔가 그 원나라 황실에서 좋아할 만한 행동들을 골라서요. 네. 밥 멋있네. 먹기 전에 꼭 네. 제사 지내고 어르신들 먼저 공경하고 밥 먹고 막 이런 행동들.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된 건지.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냥 예쁜 축에 속하는데 어느 나라 가면 진짜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더 터지는. 네. 야 포텐 터질 것 같다. 거기에서는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일단 동남아에서 승부 보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태국. 아유 너무 먼지 많아. 그런 것처럼 기왕후도 이 고려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냥 예쁜 정도, 그냥 저냥 예쁜 정도인데 원나라 기준에서는 완전 그때 트렌드에 맞는 얼굴인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이제 포스코에 다니는 지금 이제 니카라과의 이제 그 유학을 그 출장, 파견 장기 출장? 파견. 김희곤 씨라고 제 친구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가면 공항부터 사진 찍자고 그래요. 진짜로. 남자분이신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나라에 정말 특화되게 그렇지. 잘생긴 친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준수합니다. 준수한. 근데 그 나라는 그냥 일반인인데 진짜 지나다니면 사진 찍자고 해서 같이 간 제 친구가 너무 놀랬다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기왕후처럼. 네. 몽골에 특화된 무엇인가 있었을 수 있죠. 몽골에 특화된. 그럼 어디 자신 있어요? 저요? 네. 안 되죠 아무데도. 저 기린반이에요 기린반. 오창석 씨는 그 키 작은 피그미족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최장신 소리 들으세요. 혼자 재교 잡습니다. 센터 거기서 저 이제 농구팀 만들면 센터 하죠. 센터. 덩크합니다. 야, 또 그것도 규칙도 달라야겠네. 농구대도 좀 낮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진짜 좀 그래요. 왜냐면 일단 고려 출신이라는 게 메리트가 될 수 없어요. 난 공녀의 입장을 아까 쭉 말씀드렸잖아요. 공녀가 온다고 하는 건 딱히 몽골 입장에서 그냥 일하는 친구들 오는 거지. 네. 일단 기본은 그중에 이쁜 친구들이 몇 명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시를 받습니다. 근데 순제가 황제가 오늘 황제가 이뻐하는 걸 계속 부르는 거죠. 네. 계속 불러요. 그래서 궁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미 와이프가 있습니다. 네. 원 황제는 와이프가 있어요. 타나실리라는 와이프가 있어요. 이거 이제 기왕후에서 네. 누가 연기를 하셨죠? 백지원. 백진이. 백진이. 맞아. 백진이. 그분이 이제 연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표독하게 연기를 하셨어요. 맞아. 근데 실제로 기록에도 그렇게 돼서 채찍질을 합니다. 황후가 네. 그 정통의 몽골의 왕족 출신은 아니에요. 황족 그렇죠.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네. 타나실리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순제 자체가 황제가 되기까지 진짜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이 사람 그냥 황제 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황제였긴 했는데 문종이라고 황제였긴 했는데 원래 이것도 다 말씀드렸었는데 옛날에 원나라 황실은 부자 상속이 끝까지 안 돼요. 형제 상속인. 계속 뭐 형제가 했다가 사촌이 했다가 그다음에 그 사촌이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황제로 만들어 주는데 그 힘을 실어주는 특정 가문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유목 민족들이 형제 상속이 많아요. 사우디 같은 형태처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황제하다가 자기가 황제되는 그 사이에 둘의 황제가 따로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순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소문이 나요. 문종의 실제 아들이 아니다. 라는 소문이 났을 정도로 해서 유배가거든요. 고려로 유배로 왔었어요. 소문만으로. 네. 고려에 유배로 왔었던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나? 그래. 고려인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고려 제주도인가? 러블리라 그러죠 이제. 고려 어느 섬이잖아요. 네, 처음에 유배돼. 유배됐었거든요. 약간 그런 스토리가 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 순제가 황제가 되는데 도움을 줬었던 엘테무르라는 권신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집안의 딸이에요. 네. 엘테무르의 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테무르의 딸인 타나실리가 봤을 땐 말도 안 되지. 네, 고려에서 공료로 와가지고 차 따라주던 애를 너무 자존심 상해. 네. 맞아. 같은 여자로서의 감정이입을 하신다고요? 너무 싫어. 네.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네.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해요. 기아웅한테. 네, 채찍을 진짜 매일 맞았대요. 뭐만 하면은 불러가지고 치는 근데 거예요. 얼굴에 생색이 안 냈나? 얼굴은 안 낼 거래요. 얼굴은 안 냈겠죠? 뭐 등짝이나 맞았거나 네. 뭐 아주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약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왕우는 여기서부터 내가 이 없는 출신에 네. 줄도 백도 없고 본인 아버지는 고려에서 관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나라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네. 내가 여기서 하나 믿을 수 있는 거는 얼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황제는 날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정치력을 키워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똑똑했네. 이 사람 개인사만 놓고 보면 영리한 사람이에요. 네. 현명했던 사람인 다시 거예요. 한번 더블엔 등장하나요? 아마 얼굴도 얼굴이고. 만약에 인년년. 이때 채찍질을 안 당하고 평범하게 지낼 수 있었다면 더 큰 욕심 안 부렸겠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냥 네. 궁녀 정도에서 만족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참았다 보면 이 사람한테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한번. 네. 이 기왕후한테 감정이입을 해봐요. 근데 나는 그냥 공녀가 되면은 좀 어느 정도 네. 먹고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내가 이뻐서 황제가 나를 좋아해. 차 따라주는데. 네. 근데 내가 황제가 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거기다가 고려 출신이란 이유로 내가 채찍을 맞아야 돼? 네. 이런 좀 억울한 느낌 안 들었을까요? 사실 인간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분노입니다. 그렇죠. 분노했을 분노예요. 겁니다. 네. 오창석 씨도 그렇겠지만 저도 제 분노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분노 에너지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네. 누구한테 채찍을 근데 맞아? 요즘 너무 살만해가지고 에너지원이 떨어졌어요. 지금. 누가 또 나를 분노하게 해줄 사람 없나? 채찍을 싶습니다. 때려줄 사람. 이 작가가 채찍을 때려. 그러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채찍도 예. 맞죠? 네. 여러 가지로. 예. 네,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서럽게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있었지. 근데 그런 그치.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거 갖고선 이제 그렇죠. 그럴 수 이걸 있죠. 연료 삼아서 태워가지고 네. 열정으로 쓰는 거죠 이제. 근데 기왕후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땐 예쁜 얼굴 빼고 또 케겔 운동도 엄청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쁜 얼굴로 그 궁극적으로 어떻게 써먹어야 됩니까? 그래, 어떻게 써먹어야 돼? 그치. 저희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M장기에서 네. 유일하게 네. 교양이 넘치는. 오토밤 느낌이 나지 않은 유일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여기서 케겔 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케겔 운동은 완전 이거는 기회예요. 건강 상식이니까. 그렇습니까? 네. 네네.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네. 네.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장려하고 있는데 예, 수요일 예, 나와서 예,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나이 먹으면 요실금해도 좋아요. 해주시면. 이렇게 딴 데로 세면 안 됩니다. 네. 딴 그 데로 얘기는 세면 우리 안 배 돼요. 교수님한테 먼저 드릴게요. 지금 조용히 계시죠? 열심히 하고 네. 열심히 하고 그래, 계십니다. 우리는 안다니까 그죠? 구조라니요. 네. 안무다 안무다. 야, 배 교수님이 웬만하면 미혼 남성에게 지금 센다니요. 오빠 안 먹히네요 오늘. 네. 아무튼 그런데 이 엘테무르와 라이벌 관계인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바얀이라는 사람. 네, 바얀. 바얀 혹은 아마 몽골발음 제가 몽골발음 모르지만 빠얀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엘테무르 쪽을 쳐버려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순제 입장에서도 본인이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해줬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능가하는 권위까지 갖게 돼버린 네. 엘테무르 가문이 좀 처리가 필요했었는데 그걸 빠얀이 합니다. 음. 그걸 빠얀이 하는데 이 빠얀도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엘테무르를 쳐줬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도 가만히 있겠냐는 말이죠.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관직 이름만 246자. 관직 이름만. 겸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관직 이름이 240자가 넘을 정도로 네. 권력을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빠얀이 네. 기왕을 너무 싫어요. 그냥 가시구나. 그렇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사실. 네. 아니 기본적으로 고려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엄청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열 1위는 서열 2위는 서열 1위의 여자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또 뭔가 또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하나의 예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는 네.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기왕후와 네. 이 순재 사이에서 사이. 네. 이렇게 되면 본인은 이 입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황후의 자격으로 이 사람의 아들을 낳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황후를 순재가 올리려고 했는데 황후로 기왕후를 계속 막습니다. 죽어도 안 된다. 아,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탈락하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이때 타나실린 살아 있었나요? 타나실리는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엘테무르 가문이 그 아버지랑 쫓겨나면서 같이. 이제 쫓겨나고. 가는 거죠. 쫓겨나게 되는데 이게 진짜 그게 뭐냐면 순재도 인생 역전인 거예요. 순재도 계속적으로 빠얀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게 못내 본인도 불안한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빠얀도 쳐버립니다. 정점은 제거해야죠. 네, 빠얀도 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빠얀이 일단 빠얀이 있는 동안 황후는 다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놔요. 아까 타나실리가 네. 나가리가 나고 네.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는데 그게 그 옹기라트 가문이라고 원래 몽골에서 황후를 배출하는 가문 전통의 가문을 황후족이네. 네, 황후족이라고 불리는 네. 그 족에서 사람을 심어 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빠얀이 있는 동안에는 기왕으로 황후가 못 돼요. 못 됩니다. 근데 때를 기다리던 네. 이 기왕후가 1339년에 네. 아들을 낳습니다. 아유 시리다라라는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거 진짜 이거는 배팅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딸을 낳을지 아들을 낳을지 모르지, 아니면은 자녀를 못 낳을지 알 수 없잖아. 네. 근데 아들을 낳구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빠얀을 쳐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네. 이제 다른 데는 지금 아들이 없어요. 네. 제일 황후한테도 없고 네. 엘테무르 쪽에 있었던 타나실리 쪽에서도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재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이건 신이 내렸네. 줄 서는 사람 없겠습니까? 줄 서는 사람 있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기왕후도 네. 본인 세력들을 키우기 시작해요. 어. 처음에 본인 세력으로 키웠었던 사람들은 고려 출신 황관들입니다. 네. 그래서 고려 출신 황관들이 나름대로 실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실 안에서의 영향력이 조금씩 키워지고 있던 때였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일단 지연으로다가. 네.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빠얀을 치게 되는 네.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해요. 황후가 됩니다. 네. 근데 제2 황후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몽골은 이건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조선이 그 이제 한 명의 왕후만 있는 거고 네. 고려는 왕후가 여러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셋까지 있었던 경우도 네. 있고. 근데 원도 마찬가지죠. 황후가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2 황후가 됩니다. 네. 근데 진짜 특출난 기술이 있었거나 예뻤나 보다. 예뻤대요. 아니 보통 남자라는 게 새 여자가 생기면 새 여자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네. 이제 남자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네. 모르는 게 있답니다. 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못하는, 네. 새 와이프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기왕후한테 계속 가서 정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태어난 거 보면. 약간 공작 아닙니까? 자기보다 살짝 떨어진 애들 계속 소개시켜 준 거 아니야? 그랬을 수 있지. 너무 예쁜 애들은 커팅했을 수 있지. 중간에서 커트했을 수 있지. 황후는 빠얀이 아까 했었고 그러니까. 기왕후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빠얀도 빠얀 나름 그 진짜 이 그럼요.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렇죠. 했을 거 아니야. 그래. 맞습니다. 필살로 해야 되는데. 네. 근데도 그쪽보다는 기왕후를 찾았다는 건 하여튼 뭔가 있는 거야. 왕의 마음을 황제의 황제의 마음을 마음을. 진짜 어떤 식으로도 꽉 잡고 있긴 했었나 보다. 여효경이라고 어. 그 유교책 유학책을 그렇게 읽었대요. 그리고 그리고 그게 뭐냐면 역대 황후의 올바른 행실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거를 사람들 보는데 앞에서 이렇게 연기도 잘하셨구나. 쇼를 했구나. 쇼잉 필요합니다. 쇼잉 필요하지. 근데 이게 적혀져 있는 맥락을 보면 쇼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사에는 굉장히 안 좋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면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그냥 실제로 되게 공부도 많이 했네.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거짓말을 쇼인 겸 계속 공부했겠지.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반복을 하면 그게 그게 본인이 돼요. 네, 그렇죠. 그게 본인이 되는데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창석 씨도 책 읽는 척하다 책 있잖아요. 그럼 작가도 되고 처음부터 읽었던 게 아닙니다. 읽는 척하다가 읽게 된 거예요. 그럼요. 옆에서 누군가 날 보고 있다라는 시선을 즐겼던 거죠. 요 효경. 시선을 즐기다가 눈 마주치면 안 보는 거 티나니까 책 보는 거죠. 그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책이 재밌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제가 만약에 황후였으면 또 내가 그런 기품을 또 갖추고 싶을 것 같아요. 점점 그렇죠. 더. 그렇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얻게 되면 우선 태묘에 보낸 후에 맛을 봤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러지? 쇼잉일 수 있는데 네. 이게 올바르라고 돼 있으니까 본인이 습관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것도 능력이라고 보고 대단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부잣집에 시집 가려고 하는 여성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싫었거든요. 나이를 왜요? 왜? 아니 그러니까 너무 속물처럼 보였어요. 네네네. 그냥 너무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쩔어 있는 것 같고 속물 같고 그래서 싫었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 아니 그렇게 원해서 못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또 적응해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나 능력이다라고 인정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능력이다. 재벌가에 시집 가가지고 솔직히 아직까지 사시는 분들 보면 맞아. 그것도 능력이에요. 나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인정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황후도 이게 보통의 노력으로 이렇게 안 그럼요. 되거든요. 차 따라주다가 어. 황제 눈에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네. 궁녀가 돼서 거기에서 지금 황후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네. 그걸 또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채찍 맞으면서 네. 치욕당했었던 거를 이겨내고 황관들을 친해지고 막 이러면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어떻게 평가할지는 이제 뭐 네. 그건데 이 사람이 기왕후가 썼던 그 정치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일단 고려에도 음. 소문이 얼마나 났겠어요. 네. 야, 공녀로 갔는데 황후했대. 황후가 됐대. 야 이거 말이 돼? 어. 소문이 납니다. 네. 소문이 나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러쉬. 그렇죠. 어. 러쉬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골드러시처럼 이제. 기왕후 입장에서는 이렇게 러쉬가 이루어지면 네.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이들을 본인이 관리하겠다. 관리할 수 있어요. 계파 형성. 그 계파를 어떻게 형성하냐면 네. 이쁜 친구들만 고릅니다. 공녀들 중. 선별하는 거. 그리고 네. 원황실의 고위 관료들한테 분배를 해요. 나눠주는. 네. 그래서 자, 세력 형성이 되는 거예요. 머리 좋았다. 머리도. 이렇게만 놓고 보면 네. 되게 안 좋게 보이죠. 마담 같잖아요. 네, 마담 같죠. 네. 근데 그 여성 혹은 그 가문, 고려에 있는 그 가문들이 공료로 출발을 시켰다는 것 자체는 그걸 원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원해서 만약 네. 강제로 그들을 징발을 해가지고 데려와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지만 그들도 출세를 원하고 네. 와서 그렇게 한 거라면 근데 서로 윈윈이지 뭐. 그렇죠. 근데 기왕후가 보고 야망도 체크를 했겠죠. 본인도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지.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원황실 안에서의 본인의 권력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터뷰 안 했겠어요? 하죠. 1번 들어와. 기호 1번 들어오세요. 후보 1번입니다. 누굽니다. 라고 하고 어느 가문의 누군가 뭐 이렇게 왔습니다. 얼굴 싹 보고 반반하네. 네. 뭐 책은 요즘 뭐 읽고 여효경 읽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읽고 있으면 다 체크를 했겠죠. 네. 너 어느 자리까지 가고 싶어? 이런 거 했겠죠. 네.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해요. 이게 성공을 해요. 야 이게 사실 이제 자기 친위대 만든 거죠. 친위대. 그렇죠. 네. 마담이었는데 지금 그걸 상대가 원한다면 이제 가연 팀장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 마담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치인이라니까. 처음에는 마담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원하면서 매칭해주면 가연 팀장인 거지. 네. 자 그리고 그치. 네. 하나 또 강조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고려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고려 자체가 엉망이에요. 고려 자체가 엉망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지금 황실 자체, 원의 왕실 자체가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막 그 정치는 혼란스러워져 있고. 네. 내가 무슨 높은 관직의 딸이라고 해가지고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서 정상적인 실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려 왕실 안에서 무엇인가 혹은 고려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요행을 바라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린 상황인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를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나의 정치적 욕망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욕망을 결합시켜서 지금 원나라 황실 안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도 아 그래도 이것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네 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 한국사에서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해요. 네. 그게 뭐냐, 이제 원황실에서는 권력을 어느 정도 장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고려의 정치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일단은 왕을 바꿔버립니다.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을 바꿔버려요. 충해왕을 저희 한번 다뤘었는데 네, 했었죠. 충해왕 네. 제껴버리고 다른 왕을 앉혀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이거 너무 이상한 놈 아니야? 왜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충해왕은 좀 미친놈이거든요. 그렇죠. 그 유명한. 예, 강간의 살인마의 그렇죠. 사이코패스. 네. 그렇죠. 그랬었던 충해왕을 쳐내버리고 본인 쪽 사람을 심는다는 말이죠. 이런 짓을 해요.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놓고 보면은 충해왕의 어떤 그런 악행을 떠나서 원황실의 일원으로 본인 출신의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행위가 성공을 해요, 실제로.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족들이 설칩니다. 그지. 그렇죠. 아 이거 민무구 민무질. 그거보다 심하죠. 외척. 네. 기씨 일가들의 오빠들. 횡포가 시작이 되는군요. 이게 어느 정도가 되냐면 기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네. 입성론이라고. 입성론. 그게 뭐냐면 이제 고려라는 나라는 없고 원나라의 하나의 지방으로 들어가자라는 지방의 성이 되는 거네. 얘기예요. 이런 이런 새끼들이 진짜.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기씨 일가는 당연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그쵸. 성주가 되는 거네. 왜? 황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나왔어요. 황태자가 아직은 황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황태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아들까지 기왕하고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려라고 나라가 있어봐야 뭔 소용이에요. 그냥 거기에 가장 최측근인 심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기철이 오빠인가요? 기철이 오빠입니다. 큰 오빠. 여사의 오빠들이 문제네. 오빠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예. 네. 다섯 네, 오빠가 다섯. 있었죠. 한 사람은 죽고. 죽었으니까. 네. 아무튼 근데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 기철과 기씨 일가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게 엄마 생일 잔치에 네. 너무 돈을 얼마나 많이 썼으면 물가가 폭등해요. 인플레이션을 불러와요.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 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은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 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고요.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까요.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전화문의는 1666-1080입니다. 산삼시대입니다. 자, 여기 스틱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갖고 다니기도 편하시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먹기도 편합니다. 네. 맛도 좋고요. 네. 특히 여름철에 이제 체력이 쭉쭉 더 빨리 빠지거든요. 이건 걸어다니기만 해도 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건강, 기초 체력 잘 챙기셔야 되는데 산삼 시대로 가볍게 들고 다니시면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산삼은 확실히 특별함이 있어요. 저희가 또 산삼만 특별하게 방송 콘텐츠로 또 만들어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고려 시대부터 산삼이 유명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드셔보신 분들이 네. 산삼의 효능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수백 년, 수천 년을 인증받은 제품이 바로 산삼입니다. 그 산삼을 어떻게 또 만드느냐가 중요한데요. 산삼 순백이 또 그걸로 인정을 받아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산삼 시대를 신제품으로 출시했습니다. 좀 더 가격도 저렴하고 드시기도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산삼 시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효소 때문에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하신 분, 빵, 라면, 밀가루 음식을 먹기가 힘든 분들이라면 카무투 100만 효소 사랑을 추천합니다. 효소 좀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신 카무투 효소. 그런데 스펙과 가격 모두 확인하셨나요? 지금까지 이런 효소는 없었습니다. 캐나다산 정품 카무투 효소의 하루 단 합포만으로도 100만 역가 수치를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만 분해하는 것이 아닌 신기술 특허 공법 글루텐 분해 요소로 라면, 빵과 같은 밀가루까지 분해합니다. 가격 또한 동일 스펙 제품 중에는 최저가를 보장합니다. 여러분 드시지 마시고 이제 하루 한 포 카무투 100만 효소 사랑으로 드세요. 네. 뭐 효소는 뭐 요즘 다양한 뭐 종류가 존재하더라고요. 네. 뭐 이 SNS에만 봐도 효소 판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이 카무트 효소는 잘 없습니다. 이 카무트가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슈퍼푸드더라고요. 카무트가. 네. 이걸 이용해서 만든 효소입니다. 저도 오늘 점심에 밀가루 음식을 쌀국수를 먹었어요. 네, 찰떡이랑 네. 같이. 근데 먹을 때 맛있었는데 좀 맛있다고 많이 먹다 보니까 소화가 좀 안 돼가지고 오자마자 저는 녹화하기 전에 이걸 먹었거든요. 네. 지금 아주 편안합니다. 너무 맛있네요. 미숫가루, 미숫가루 맛이에요? 맛도 괜찮죠. 네. 근데 이거 제가 아까 보니까 효소가 저는 사실 여태까지 이런 거 안 챙겨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탄수화물도 분해하고 지방도 분해하고 한다고 그래서 네. 변비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사실 맞아요. 네, 변비가 쌓이면 그게 또 살이 되거든요. 네. 정말로 뱃살이 돼요, 여자들은. 선생님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변비로 고생하고 좀 살이 찐 나이살이 붙는다 했는데 오늘 너무너무 잘 알아갑니다. 이거. 네. 자, 카무트 100만 효소 사랑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드실 효소라면 제일 좋은 거 카무트 100만 효소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무트 100만 효소 사랑이었습니다. 이 기철과 기씨 일가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게 엄마 생일 잔치에 네. 너무 돈을 얼마나 많이 썼으면 물가가 폭등해요. 인플레이션을 불러와요? 하도 엄마 많이- 생일 잔치 한 번으로. 이야, 대박이다. 씨. 그러니까 웬만한 물품들을 다 사드렸다는 얘기. 그냥 그 정도입니다. 뭐 다른 악행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엄마 생일 잔치 하나로 나라의 물가가 올라요. 그 정도의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고려사 열전에 이제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일단 그 공민왕을 이때 이제 네. 공민왕으로 갈아치우는 것도 네. 기왕후가 합니다. 네. 공민왕을 왕 시켜주는 거 기왕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으니 기철 입장에서는 공민왕의 왕처럼 보이겠습니까? 아, 그냥 뭐 내 손안개 있는 사람이지. 나한테 잘 보여야 되는 하나의 이렇게 꼬붕일 뿐이지 뭐. 걸을 때 같이 걷습니다. 옆에서. 이러면 이제 왕이랑 아. 같이 걸어요. 은근슬쩍 별거 아니고 말로는 존칭하지만 왕께서 이렇게 딱 그 표현도 안 합니다. 왕이라고 칭하지 않아요. 칭하지도 않아요? 와, 완전 대가리 눈이 돌아갔구나. 내 동생이 아. 황후인데 그리고 내 조카가 황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너 우리 집안에서 만들어준 왕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공민왕의 태도는 어땠나요? 5년을 참습니다. 야, 이게 그 잘 나가는 이제 검사들이 학교 선배들 만났을 때 반존 됐을 때 잘 지내요. 뭐 이런 설마 그렇게까지? 그러고 나 5년을 참았으면은 그렇게 하고 남았지 뭐. 많이 참은 거죠. 네, 많이 참았는데 5년을 참다가 일단 이거 기철 열전에 의하면 기철이 먼저 치려고 했다라고 돼 있어요. 공민왕을 치려고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철이 치려고 하는 걸 공민왕이 듣고 네. 반대로 한 번에 네. 연회를 베푼다는 핑계로 다 불러요. 기씨 일가들을 다 부른 다음에 공민왕이 그 쌍화점 영화에 맞아요. 네, 주진모, 주진모. 그때가 공민왕. 그리고 연회를 베푼다고 속여서 기철 일당을 대걸로 부른 다음에 한 일시에 철퇴로 죽여서 죽여버립니다. 네. 철퇴로 쳐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지. 한 번에 일시에 해야지.
주진모 씨는 국민항도 하고 순재도 하고. 그러네. 주진모 주진모 유니버스가 있어요. 아 진모가 또 다음에 그래서 고려에서의 기씨 일가들은 이때 그래서 한 번에 싹 정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황후예요. 기황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 이거는 자기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지. 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 밥그릇이 지금 문제. 본인 밥그릇이 문제예요. 왜? 제1황후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거는 국민당이 예측한 겁니까? 아니요. 국민당이 이 타이밍을 본 겁니까? 아니면 운이 좋게 된 겁니까? 운이 좋게. 운이 좋게.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이게 지금 기황후 입장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본인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들이 황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말고는 지금 답이 없지.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수년 동안 채찍 맞다가 이제 겨우 제2황후 된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원나라의 정치 환경이 어떻게 변해서 나의 위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야. 네. 그 오빠들이 죽는. 네. 당장은 안 돼요. 당장은 치지 못하다가 나중에 네. 아들이 황태자가 결국 됩니다. 왜냐하면 제1황후한테서 낳은 황태자가 일찍 죽고요. 네. 제1황후도 죽어요. 그래서 1황후가 되고 아들도 네. 황태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쳐야죠. 그래서 정리해야지 이제는.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덕훈군이라고 네. 이때 이거 그 공민한테 한번 다 한 겁니다. 네. 덕훈군이라고 이 충선왕의 셋째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에요. 추정되는. 추정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을 공민왕을 대신해서 왕으로 앉혀버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네. 근데 왜 이 사람을 선택했냐? 이 사람의 양자로 네. 그러니까 장자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덕훈군의 양자로 어. 본인의 친족을 심어요. 그러니까 고려 왕족까지 내 친족으로 만들겠다. 그 기씨잖아요, 기씨. 두수 뒤를 네. 그러니까 기씨 왕가를 만들겠다. 기씨를 왕씨로 입적시켜서 본인 가문이 고려 국왕까지 하고 싶었던. 야. 이게 뭐 빌드업이 어마어마하네. 그렇게 해서 군대까지 파견해서 치려고 합니다. 전쟁까지 나요. 네. 실제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기황후가 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중에 하나 큰 게 있어요. 뭐죠? 이때 고려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넘쳤다. 무쌍을 찍는 사람들이 소드 마스터가 이때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 최영과 이성계입니다. 모드기지. 이 둘이 같이 가요. 둘이 사이 좋을 때구나. 둘이 사이 좋을 때거든요. 둘이 사이 좋을 때요. 예. 둘이 이깁니다. 이 그래서- 김동현이랑 정창성 같이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이 같이 가서 네. 싸운 거죠. 네. 결국은 못 이깁니다. 네. 그러고 보면 공민당도 쎄뻑이 정말. 진짜. 그렇죠. 와. 운이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진모양.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고려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원황실 안에서 본인의 위치를 빨리 정해야 됐었고 어떤 짓까지 하냐면 이게 그래서 이 뒤에도 그 원사에도 기왕후가 안 좋게 적혀져 있는데 본인 그 순재가 살아 있어요. 네. 30대 후반서부터 네. 본인의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태위 시도를 시킵니다. 본인 남편을. 네. 본인 남편을 3번이나 폐위시키려고요. 다 실패하죠. 네. 다 실패하고 그럼에도 어떻게 기왕후의 아들이 황제가 되냐? 사실은 그거는 원나라 자체가 거의 망조가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니 고려 출신 황후의 아들을 황제로 앉힌다? 이건 사실 기존의 선입견에 비하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게다가 명나라가 만들어지고 명나라가 중원을 차지하면서 이제 원나라는 망하고요. 북원이라 그래서 저 원래 어떤 몽골 위쪽으로 쫓겨나 버려요. 지금의 내몽고 외몽고 지역 그 위쪽이죠. 거기까지 쫓겨나 버리면서 사실 북원으로 쪼그라들고 난 다음에 네. 본인의 아들이 북원의 제2대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이후에 그 기황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참 희한해요. 기록이 잘 기록이 사라졌어요. 이 마지막 그 덕훈군을 앉히려고 한번 쳤다가 네.
그 이후에 본인 아들을 황제로까지 앉히는 거 성공한 다음에는 기왕후가 어떤 뭐 원 황실 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어떻게 말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북원도 바로 망했죠. 아닙니다. 북원은 그래도 원래 좀 있었나? 꽤 오랫동안 네.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죠. 아. 북원은 명나라 입장에서는 북원은 북쪽으로 쫓겨나긴 했지만 언제나 경계 대상 1순위. 그냥 몽고적인 그럼 그때 왕은 그 기왕후의 아들. 아들입니다. 아들이 계속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북원의 초대왕인 거죠, 그러니까. 2대 왕입니다. 본인 남편이 1대 왕이고 왕이고. 순제는 계속 쫓겨난 거고 그래서 제거당했을 수 있다. 다른 어떤 몽고 원래 존재들한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근데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그래서 기왕은 어떤 사람이냐. 그 기왕후에게 네. 그 고려는 뭘까? 어떤 존재일까? 이거 이제 이 고려시대 이정란 선생님이 기왕후의 정체성 논란 사실은 무엇인가라는 논문이 있는데 근데 이런 논문에서는 그 사람한테 고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공료로 갔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나라가 날 버린 느낌일 수 있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아버지 모으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내가 왜 이 나이에 어린 나이에 얼굴 조금 이쁘다는 이유로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저 타국 만리로 이동을 해서 근데 거기서 내가 순재한테 이쁨을 받다가 채찍까지 맞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성공을 했어. 내가 성공하는데 고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해준 게 뭐야?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졌던 사람에게 네. 우리가 지금의 민족사적 기준으로 나라를 버린 나라를 배신하고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했었던 악녀로만 바라볼 수 있느냐. 요거는 같이 한번 네.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고선지 장군 네. 고구려 몰라요. 네. 당나라에 기수해 갖고 당의 서쪽을 개척한 그러니까 당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됐단 말이에요. 고구려의 많은 장군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속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정체성을 어디가 어떻게 볼 것인가도 그때도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죠. 우리는 그런 고구려 장군을 알고 있지만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당나라의 그 어떤 그 부분에서 자기 배수를 받고 그냥 계속 살았으니까 고구려는 망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기왕후를 꼭 민족사 의식으로만 볼 수는 좀 없는 부분이 본인은 고려인이라서 고생만 했어요. 그렇죠. 개인으로만 놓고 보면. 김재현 쌤이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 한반도에 일어났었던 국가나 이런 명칭을 모두 우리 것이다라고만 바라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왕후야말로 이제 그런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인물로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세계인이지. 아 그렇죠. 네, 네. 세계인이지. 근데 물론 저는 기왕을 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욕망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사사로이 그러니까 고려 사람을 썼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사로이 사람들을 막 분배하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남용한 것이기도 하고 그냥 이 사람 개인으로만 봐도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 고려 그 처녀들이 가졌던 어떻게 보면 헛된 욕망을 이용해 그렇죠. 먹은 거잖아요. 이용해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마음은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갔었을 거예요. 영민한 정치가 거기까지는 인정. 네. 근데 그것이 고려모하고는 아닌 그냥 영민한 정치가. 캐릭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고려인인가 아닌가 이런 것보다 네. 그 예전에 프랑스에 한국에서 입양된 어떤 여성분이 장관이 되셨어요. 맞아요. 한국 언론이 쫓아가서 입양돼서 한국인으로부터 대단하다 장관까지 올라가는데 나는 그 사람이 딱 답변했어요. 나 프랑스인인데. 그렇지. 맞죠, 근데.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사실은 거구나. 자기 조국은 자기를 버렸거든. 팔아버린 거란 말이야. 그렇게 그런 상황일 것이다. 네. 기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릴 나이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다른 나라로 보낸 거거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왕후를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는 두 가지 이중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 출신, 고려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만 고려 출신이기 때문에 또 미워해. 그렇죠. 맞아요. 이중잣대야. 네. 아니 고려 출신에 가서 아이까지 낳잖아요. 네. 그래서 고려인들 어쨌든 다른 나라에 이렇게 고려인을 왕까지 만들었으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잘 있었으면 오히려 차라리
고려 쪽에 관여하지 않고. 네. 근데 가족이 여기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아, 가족이 있어. 가족이 있으니. 그래서 가족이 사고 칠 때마다 기왕후가 편지 같은 거를 써요.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네.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왕후한테 가족도 애증일 수 있어요. 아, 수 있지. 그지. 선생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진짜 이게 짜증나고 그러다니 버려둘 순 없고 너무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5명만 얘기해 보세요. 가족은 지난주 금요일 저희 아버지가 개인 카톡으로 김학철 씨가 광고하는 흑염소탕 아무 다른 얘기 안 멘트도 하고. 없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그 TV에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캡처를 뭡니까 보내라는 거잖아요. 보냈습니다. 애증일 수 있어요. 애증.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존재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기철파가 다 죽었을 때 오빠들이 죽은 거에 대한 슬픔이라기보단 본인의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더 그치. 커서 그걸 거라고 분을 봅니다. 일으켰을 수도 있는 거예요. 100% 그거라고 봅니다. 이거 앞에 그 과부처녀 고추별감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야? 그 관청 이름이.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까 궁금했던 게. 말씀드렸던 고추를 것처럼 가면 추호별감이잖아. 고추를 외치고 싶야. 야, 진짜 인간이 계속 고추를 읽으셨군요. 저도요.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부처녀 추고별감입니다, 여러분. 예. 과부처녀 고추별감이 확실히 와닿지 않습니까? 아니 차라리 감별 고추가 더 고려 여성들을 공료로 뽑는 특별 관청을 아까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왜 감별 고추야? 아니 근데 과부처녀가 고추별로 가면 진짜 좋겠다. 아름다운 별이겠네요. 너무 과부 행복해. 가장 가고 싶은 별 1위. 뭘 얘기하는 고추별감이 과부처녀가 고추별로 가면 좋죠. 예. 아 그럼요. 사방이 고출 텐데. 서로 행복하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미셸님 처음으로 우리 역사 피셜 그놈이 오셨는데 어떻게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오늘 내용에 대한 한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완전 재밌었어요. 오늘은 제가 한 귀를 흘리지 않고 네. 기왕후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을 좀 남긴다면. 만약 제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네. 저 한 번쯤 해보고 싶다. 공룡. 러시 네. 러시 아, 아마 러시 행렬에 자신감도 있고. 근데 저는 거기서 멈출 거예요. 더 막. 그냥 사랑받는 네, 그냥 왕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자 정도로 멈출 것이다. 공녀에서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데리고 와서 조금 행복하게도 해주고 그런 사람 데리고 와서. 2000분의 1의 확률이거든요. 네. 2000분의 1의 누가 가능하지? 확률. 그래요. 2,000분의 1 가능하지. 네. 저한테는 또 혀가 있습니다. 혀가. 다 있어. 네. 말하는 혀에 말하는 게 말하는 혀. 예. 재밌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이라는 게 원래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셸 누나가 좀 잘 되면 이제 치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주변에 그걸 곱깝게 보는 여인들이 분명 나타날 겁니다. 예. 근데 전 나누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기왕후 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